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술을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10월 7일 월요일 낮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번 국정감사를 김건희 국감으로 채울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국감 시작과 때를 맞춰서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의미하는 그런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고 기구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하나의 변수가 좀 발생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은 만약에 탄핵을 하려면은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지만은 야권이 좌파 진영이 단일 대우를 형성을 해도 뭐 될까 말까 한 상황이죠. 사실 국회 의석수부터 3분의 1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자, 그런데 야권에서 이 탄핵을 해야 될 필요성은 똑같이 느끼죠. 문재인, 이재명, 조국 모두 사법 위기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헌정 중단 사태까지 발생이 돼야지 본인들이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같지만은 서로 셈법이 다르고 워낙 친문, 친명 쪽은 관계가 좋지 않은 데다가 또 조국 쪽도 친문 쪽에 가깝죠. 친명보다는. 거기다가 저번에 이 공천 학살도 일어났고 여러 상황으로 하나로 뭉치기 힘든 그 형국인데, 지금 새로운 변수가 발생을 해서 이재명과 문재인 쪽에서 서로 삿대질을 하는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상황인데, 하나는 문다혜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심야에 이태원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친문 쪽에 있던 사람들이, 공천 학살을 당한 사람들이, 전해철을 비롯해서 친문 쪽에 있던 사람들이 김동연 경기도지사 캠프로 몰려가 있죠. 피난가 있죠. 그런데 며칠 전에 문재인이 그 김동연을 방문을 했습니다. 경기도청으로. 자, 이재명 입장에서는 울그락불그락 하겠죠. 자기와 자기 대권 경쟁자인 김동연을 문재인이 찾아갔다. 그리고 최근에 문재인이 뇌물사건 위기에 빠졌을 때 이재명이 본인의 목적이 뭐가 됐든 간에 뭐 전 정권 탄압 대책위원회 이런 것도 만들고, 그 대책위원들이 자기의 이재명의 그 신복인 7인의 멤버 김영진을 위원장으로 해서 평산마을까지 가서 대책도 이야기하고 대검도 방문하고 항의 방문하고 그렇게 했는데, 문재인은 자기에게 고맙다고 말하기는커녕 이 김동연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그들끼리의 알력이야 과거부터 있어 왔는데 탄핵 정국에서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제가 이 대목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상황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국감이 시작됐는데 민주당은 기성전 김건희 국감을 외치고, 박찬대 원내대표 박찬대는 심지어 정권 끝장 국감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정가에서는 뭐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말들이 나두는데, 국민의힘 안에서도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국정감사 기간에 김건희 리스크와 관련해서 뭔가 하나 크게 터질 것이다. 뭐 녹취록을 민주당이 확보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그런 소문도 여의도 정가에는 좀 사실 파다합니다. 그것이 실존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 여러 차례 이 어떤 통화 녹음 파일, 또 뭐 텔레그램 메시지 이런 걸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하는, 경계를 하는, 자, 그런 분위기도 여권 안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재명이 그제 뭐 보궐선거 지원 요새 가서 뭐 끌어내리겠다, 정부를 끌어내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좀 긴장감이 팽배한데, 여기다가 민주당이 오늘 또 최고위원회 산하에 집권 플랜 본부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시대를 준비하겠다. 또 김민석, 맨날 계엄령 괴담, 또 테러 괴담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김민석을 또 이재명이 거기에 앉혔습니다. 본인이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겠다는 말을 하고 나서 무슨 뭐 집권 플랜 본부를 충성파 김민석을 통해서
발족을 시킨 거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오늘 또 오후에는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 첫 회의를 또 가진다고 합니다. 어쨌든 약한 고리 김건희를 공격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지금 탄핵 열차를 사실상 출발을 시킨 셈이죠. 무슨 뭐 탄핵의 밤 이것을 뭐 이원회관에서 열기도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가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과 문재인의 알력인데 갈등, 조국도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는 상황이죠. 자,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상황에서 문다혜 씨 오늘 중으로 아마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5일 날 새벽에 사고가 났었죠. 거의 토요일 새벽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일단 기각을 시켰는데 오늘 지금 경찰에 또 소환이 되면은 또 여러 가지 또 뒷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그 이후에 일어난 사고 내용을 간단하게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은 5일 오전 2시 51분경에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 삼거리에서 현대차 소형 SUV 차량 캐스퍼를 몰고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 방면으로 좌회전한 뒤에 뒤따르던 택시와 부딪혔다. 그런데 이 좌회전했던 도로는 우회전만 가능한 차로입니다. 신호 위반이고 택시기사는 이제 경상을 입었는데 술이 만취가 됐다는 거죠. CCTV를 보면은 사고 전후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문다에서는 사고 8시간 전인 그날 토요일 날 오후 6시 58분경에 이태원역에서 90m 떨어진 미쉐린 소고기 전문점, 아주 고급 집이죠. 거기에 도착을 하고 옆 가게 앞에 주차를 했는데 밤 12시를 넘겨서 식당을 나와서 비틀비틀 자신의 차로 뭐 걸어 올라갔다.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이 개인의 일인데 지금 뇌물사건, 문재인 뇌물사건 수사의 핵심 인물이죠. 핵심 인물이 이렇게 음주운전 사고를 내니까 지금 이재명 쪽이 상당히 당황을 합니다. 일단 국민 여론이 안 좋죠. 자기는 이 방탄 동맹을 맺어놓은 상태인데 문재인과 방탄 동맹을 맺었는데 문재인 쪽의 여론이 상당히 지금 악화가 되고 있죠. 더구나 이재명 본인도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약식 명령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재명 0.158%인데 지금 문다혜보다 더 높게 나왔죠. 자,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는 당 대표가 뭐 음주운전하는데 문다혜 음주운전이 무슨 대수냐 이런 이제 조롱거리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재명에게 문재인이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이제 앞으로 부담이 될 텐데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문재인이 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재명의 부글부글 끓는 속마음에 이 5일 날 토요일 날 새벽에 교통사고가 있었죠. 근데 그 전날 금요일에 문다혜 아버지인 문재인, 김종숙 두 사람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찾아갔습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 리스크, 이재명의 문재인 리스크 이 말까지 들리고 있는데 지난 4일에 경기도청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그날 수원에서 남북 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이 있었는데 그 전에 문재인, 김정숙 두 사람이 김동연을 찾아갔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경기도청을 직접 방문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더구나 경기도는 이재명이 도지사를 지내서 또 성남시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이재명의 텃밭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김동연이 경기도지사죠. 그리고 김동연은 이재명과 대권 경쟁을 벌일 인물이죠. 물론 뭐 이재명이 건재하다는 전제하에 대선 때까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이재명의 라이벌 김동연 캠프를 찾아간 겁니다. 문재인이. 그리고 거기는 지금 누가 부진해 있느냐. 이 비명 행사를 당했던 사람들을 친문계를 김동연이 속속 스카우터 해가지고 친문계의 망명지다. 경기도는 친문계의 망명지다. 이렇게까지 불리는 것이죠. 거기에 있는 사람이 이재명과 그때 민주당 경기도지사 당내 경선을 치렀던 인물이죠. 전해철
지금 경기도 도정자문위원장입니다. 전해철은 친문의 삼철 중에 한 명이죠. 전해철, 양정철, 이호철. 그래서 핵심 인물인데 이 사람이 지금 김동연 쪽에 파견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에 선임 행정관을 지냈던 김형곤은 경기도 경제부지사로 돼 있고, 문재인 청와대 선임 행정관이었던 안정곤은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고, 노무현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던 신봉훈은 경기도 정책실장이고, 문재인 청와대 대변인 강민석은 경기도 대변인. 이렇게 김동연이 전부 다 끌어왔습니다. 문재인 쪽 사람들은. 이재명의 라이벌인 김동연이. 그래서 친명계에서는 지금 부글부글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어쨌든 각자 살 길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 탄핵을 염원하고 있는, 그들로서는 염원하고 있는 이 세 사람, 문재인, 이재명, 조국인데, 조국과 이재명은 또 호남 쪽에 재보궐선거 문제를 놓고 또 티격태격하고 있죠. 그리고 어차피 조국은 문재인 쪽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재인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쪽은 어차피 자기가 끌어들일 수가 없으니까, 문재인 쪽도 이재명이 완전히 장악한 민주당에 친문계가 한 38명 있죠. 저번에 문재인 수사가 과하다 이렇게 집단 기자행동을 했던 38명이 있기 때문에 그 38명 그리고 조국당의 12명이 독자적으로 행동을 한다면은 이 탄핵 전선에서 그 좌파 입장에서 탄핵 전선에 큰 균열이 생기는 그런 상황도 예측을 할 수 있는 이 정황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